안녕하세요. 한 시간 더 빨라진 출근길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현재 시각 6시 48분 지나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많은 분들이 좀 지나다니셨는데 출근하시는 분 한 분 예,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는 지금 여의도 오픈 스튜디오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고요. 오시면 우리 댓글에 보니까 아까 전에 장우석 본부장님이 오늘 되게 돋보이신데요. 실물로 얼마나 돋보이는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잠깐만요. 네, 있습니다. 오늘 혹시 빨개 보여서 그런 거 아닙니까, 얼굴이? 아니 근데 실제로 이렇게 빨갛지 않으신데 실제 빨갛지 않은데 화면에 또 저희 특별히 이번에 새로운 기술입니다, 이게. 나갈 때는 빨갛게 나가는 거. 보통 이제 부끄러워하는 약간 이런 넘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라이브는 3프로 TV에서 시청하실 수가 있고요. 편집본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유튜브 채널 미리 구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 팀의 안석훈 팀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팀장님 네. 지금 이제 실적 시즌 지난주에 한번 쫙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네. 오늘은 더 디테일하게 금융주의 실적 점검을 해주실 예정이죠? 네, 지난주에 네. 이제 금융주 시작으로 실적 시즌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서 금융주에 사실 그 투자자분들이 별로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그쵸, 근데 워낙 노관심. 주가가 좋아서 네.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자 하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늘고 있습니까? 네, 실제로 저도 오. 계속 금융주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네. 오늘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고 음.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ETF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고객분들이 실제 매매할 때 네. 금융주 최근에 담고 있나요, 진짜? 조금 늘었습니다. 조금. 사실 조금. 저희 그 서학개미 분 중에 키움전사 분들은 네. 워낙 이제 변동성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아서 음. ETF 중에도 레버리지 인버스가 많은데 세 배짜리 좋아하시죠? 금융주도 과거에 비해서 음. 연초에 비해서는 조금씩 음. 거래가 좀 늘어나는 모습. 그럼 개별 종목입니까, ETF입니까? 주로 개별 종목이고요. 아, 주로 근데 개별 종목입니까? 주가 좀 다른 종목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무겁다고 생각을 하셔서 네. 다들 관심이 없으신데 그나마 그나마. 그래도 그래도. 수익률이 받쳐주니까 아, 네. 받쳐주니까. 네, 받쳐주면 조금씩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닝 시즌 지난주에 발표됐었던 금융주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네. 얼마나 좋았는지 먼저 좀 볼게요. 네, 지난주 일단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네. 주요 대형 은행주들이 실적을 모두 발표를 했습니다. 표에서 보시면 13일 JP모건 체이스를 시작으로 해서 뭐 블랙락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또 시티그룹, 모건스탠리 그리고 금요일에는 골드만삭스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상대적으로 금융주의 강세를 이끌었는데요. 이 대형 은행주 6개 종목을 그래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대부분 매출하고 EPS는 예상치를 대부분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매출이 조금 부진했던 게 웰스파고가 조금 부진했고요. 좀 줄어들었습니다. 2% 정도 줄었고 JP모건 체이스도 1% 성장하는데 좀 그쳤고요. 대신에 웰스파고는 EPS 성장 증가율이 거의 67% 급증하는 모습 보였고 제일 부진했던 게 모건스탠이었습니다. EPS가 19% 증가했는데 6개 종목 중에는 제일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네. 재미있는 거는 이제 주가하고 수익률인데 그렇죠. 발표 당일에 주가가 빠진 종목이 JP모건 체이스하고 웰스파고예요. 다른 종목들은 조금 다 올랐고 네. 시티그룹도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최근 1년 동안의 주가를 살펴보시면 네. 모건 스탠리가 거의 100% 가까이 아.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제일 적게 오른 게 JP모건 체이스입니다. 63%. 상당히 많이 올랐지만 JP모건 체이스 그나마 제일 적게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왜 JP모건 체이스하고 웰스파고는 왜 주가가 좀 빠졌을까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사실 실적 발표 때는 전체 숫자는 다 좋아서 네. 그때 목요일 날 그 장우석 본부장님하고 저 처음 방송할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대부분 실적이 좋아서 주가 괜찮다 했는데 실제로 이제 까보면 거기서 약간 부진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 어떤 부진한 부분이? 것들 때문에 네. 주가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서 그걸 이제 그 종목별로 조금 살펴보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JP모건 체이스의 그 실적을 그래프로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알파 스트리트라는 사이트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종목별로 분기별 실적을 이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상단에 이제 서머리에 보면 매출하고 EPS에 대한 걸 이렇게 딱 눈에 들어오게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제 파란색에 보시면 이제 레비뉴가 1%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매출 성장률이 1%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적 볼 때는 매출하고 EPS가 더 중요하지만 매출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EPS 같은 경우에는 28%나 증가했는데 근데 매출은 1%밖에 증가 안 해서 매출에 대한 우려 부분이 좀 반영이 됐고요. 전체 순이익이 116억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21억은
대손 준비금이 회수된 거예요. 회수된 거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돈을 벌어들인 것보다 음. 쌓아놨던 거를 다시 불러들였다는 맞아. 측면에서 맞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상대적으로 실적은 좋았는데 음. 돈을 다시 회수해서 음. 벌어들인 돈은 사실 20억 달러가 좀 적은 거니까 음. 그 부분이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주가가 또 당일 되게 좋았는데 살펴보시면 매출이 12% 증가했고 EPS는 무려 58%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부문별로 그 손익을 나타낸 게 요 중단 하단에 있는 그림하고 그 퍼센티지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네. 대부분 50%, 뭐 64%, 100%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뭐 글로벌 마켓은 워낙 시장이 작아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가지고 가고 있는 포지션이 작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고 일반 소매은행, 그러니까 리테일 뱅킹 이쪽이 무려 50%나 손익이 증가했다는 거는 엄청 큰 숫자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당일에 많이 오르는 모습 보였고요. 그리고 웰스파고는 국내 투자자분들한테는 진짜 관심 없는, 관심 네, 없는. 예. 생각 없는 주식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아무 생각 없었죠. 이 주식은 당일날은 빠졌고요. 네. 금요일에는 또 한 6% 가까이 올랐습니다. 당일내 빠진 이유는 마찬가지로 매출이 2% 감소한 부분이 가장 컸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색으로 마이너스 4% 그리고 마이너스 7% 나와 있는 뱅킹 은행업 부분이 좀 부진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많이 빠졌는데 전체적으로 실적은 EPS가 일단 67%나 증가했기 때문에 일단 당일에는 빠졌지만 이후에는 다시 주가가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웰스파고는 이미 한 3, 4년 전이 아니었어요. 그때 이제 거의 4년 전이죠. 예, 영업 관행 때문에 네. 주가가 급락을 했고 맞아요. 거의 회복을 못 하다가 네. 최근에 올라온 거예요. 예, 네, 최근에 올해 올라온 들어와서 예. 주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의 80% 90% 예, 올랐어요. 맞아요.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실제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업 관행이죠. 뭐 네. 친구한테 계좌를 계좌를 주고. 만들자, 카드 만들자 이런 부분들이 미국에서는 허용이 안 되는 거 네. 아닙니까? 그래서 CEO가 집에 가셨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수많은 임원들의 인센티브를 또 다시 회수하고. 뱉어내 그런 모습이 네. 나왔고 상당히 어려웠는데 최근에 정말 강했습니다. 네. 정말. 예. 네.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말씀해 주신 거 보면은 네. 지금 다 소매은행 부분이 다 부진한 걸로 네. 공통적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부진했던 네. 주가가 부진했던 은행주들은 소매 쪽이 조금 부진하거나 음. 다른 기업에 비해서 좀 덜 증가한 부분을 네. 보이고 있고요. 시티그룹도 사실 주가는 당일에 많이 안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열어보면 여기도 보시면 글로벌 컨슈머 뱅킹이라고 해서 일반 이제 은행업 부분이 매출이 줄었죠. 13%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역시 뭐 0.7% 정도 오르긴 했는데 그건 오른 게 아니죠. 다른 예. 금융주에 비해서는 하락했기 때문에 하지만 전체 포션이 이 뱅킹 부분이 36% 정도니까 오히려 덜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모건스탠리 투자은행이 모건스탠리하고 골드만삭스 보시면 숫자를 보시면 매출이 26%나 늘었고요. 대신에 EPS는 22%, 23% 정도 올라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았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도 금요일 날 실적 발표하면서 가장 돋보이는 모습 보였는데 매출이 26% 늘었고요. EPS도 거의 67%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서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른 아이들은 매출이 많이 오른 기업들이고 부진한 아이들은 매출이 감소했거나 아니면 뱅킹 부분의 그 감소폭이 상당히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뭐 이 뱅킹 부분의 감소폭이 다음 분기에는 좀 회복될 만한 그런 배경이 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뒤에 말씀드릴 건데 금리 상승하고 좀 연결이 된다고 그걸 바탕으로 깔고 갈 거고요. 일단 개인 그 컨슈머 뱅킹 쪽은 이 사람들이 기존에는 미국 국민들이 이제 정부에서 지원한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많이 네. 생활을 하다가 요즘에 다시 일자리를 찾아서 돈을 벌기 시작.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지원되는 금액이 끊기면 돈을 어디선가 이제 빌려서 써야 되니까 그런 론이라든지 은행에서 대출이 좀 증가할 것으로 보여서 아무래도 소매 뱅킹은 개선이 되지 않을까. 기존에 이제 숫자가 줄었던 데들도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소매가 늘었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좀 쏠린 경향이 좀 있는 것으로 보여요. 워낙 점포 수도 많고 하다 맞습니다. 보니까 예, 예. 그쪽으로 많이 쏠렸을 거고요. 아무래도 JP 모건 체이스는 이제 체이스 쪽에서 이제 소매 뱅킹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약해서 근데 4분기에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 하고 있다 네. 보니까
조금 뭐 지지부진한 주식을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 오는데 대부분 다 60% 이상, 맞아요. 100%까지 그러니까요. 1년 동안에 1년 평균. 올라간 종목을 네, 얘기하는 네. 겁니다 네. 지금. 예.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그러면 좀 기대할 만한 부분도 여전히 있고 계속 두 분께서도 많은 우리 성악개미 투자자분들이 금융주에 대한 관심이 좀 덜한 부분을 지적을 네. 해주셨는데 월가에서 어떻게 지금 이들 종목들에 대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다 말씀드리면 네. 너무 길어서 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에는 매수 의견 내고 있고 목표 주가는 175달러 네. 정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매수 의견 내고 있고 47.96달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보다 최소한 5%에서 10% 정도 맞습니다. 높은 상황입니다.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도 평균 목표 주가가 52.13%고 의견은 매수 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거는 이 시티그룹하고 네. 골드만삭스인데 강력 매수 제시하고 오. 있고요. 목표 주가는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91달러,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438달러 정도 제시하고 있어서 역시 5%에서 10% 이상의 주가 상승률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수 있고요. 네. 근데 일단 실적은 그렇고 가이던스도 뭐 4분기에 현재 제가 그 하반기 들으면서 말씀드리는 게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기 회복 속도가 좀 둔화되면서 경기 회복 또는 경기 성장에 대한 내용이 이연되고 있잖아요. 네. 계속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좀 이연된다고 보면 은행의 실적도 계속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금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에 따른 금리 정상화 움직임이 올해 3월 1분기 때 갑자기 1.7%까지 오르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많이 우려를 낳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현재는 완만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좀 유념을 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림에서 보시면 최근 5년 동안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 동향을 정리를 했는데 2018년 중반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 때 거의 3%를 넘었던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후부터는 지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언제죠? 2020년 8월 초에는 0.53%까지 빠졌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한 50% 정도 지금 80% 정도 빠졌다가 올해 들어와서 3월에 1.7% 찍고 현재는 다시 1.6%보다 좀 못 미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요걸 그러면 이제 최근에 1년으로 한 번 더 살펴보면 최근 1년 동안은 거의 2배 이상 상승했다고 보시면 돼요. 최근 1년, 작년 10월이죠. 작년 10월에 보면 거의 0.76%였거든요. 10월 네. 중순에. 근데 현재는 1.574%니까 거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2배 정도 상승했다. 그리고 3월 말에 1.73% 찍고 나서 좀 소폭 하락했지만 향후에 계속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은행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금리잖아요. 금리죠, 금리. 특히나 이제 예대 마진의 차이가 그렇죠, 예대 커질 마진. 여지는 예. 충분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은행업에 대한 그리고 금융주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셔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이게 사실 올 초만 해도 네.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7%, 1.8% 혹자는 뭐 2%까지 간다고 하지 네.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여전히 1.5%대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네. 이게 어쨌거나 예상보다는 좀 낮은 수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혹시 이제 물론 이제 올라간다 말씀하시겠지만 네. 서서히 올라가는 게 맞죠? 서서히 올라간다고 내려간다기보다는. 봐야 할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올라간다 그러면 서서히 금융주를 사는 게 또 맞는 거고. 서서히. 네. 아니, 몇 킬로미터 속도로 사야 되나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네. 금융주 주식이 막 오늘 안 사면 네, 내일 네. 막 10% 급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올라갈 때 충분히 살 수 네. 있는 시간이 있는데 네. 제가 어떤 얘기하는 거냐면 어쨌거나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속도가 좀 약간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 천천히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네. 싶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도 조절을 하고 있을 때 매매 포인트를 잡으시면 어떨까. 예, 그렇죠. 특히나 이제 그런 실적 말씀인 발표가 났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매수세는 계속 유입이 될 걸로 보이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그럼 어떤 은행주나 어떤 금융주에 투자해야 될까 이제 고민이 많으실 고민되죠. 거예요. 예,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 한두 종목을 콕 찍기보다는 그렇죠. ETF를 통한 아, 접근이 ETF. 어떨까 싶어서 오늘 그 ETF를 통한 금융주 투자 전략이라는 내용으로 5가지 ETF 중에서 좀 말씀드리고 하나 네. ETF 좀 상세히 말씀드리려고 네. 합니다. 네. 자, 화면에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 금융 관련 ETF 중에 운용자산 규모 기준으로 상위 5개 ETF를 네. 좀 정리를 해왔는데요. 가장 큰 ETF는 이제 XLF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이낸셜 셀렉트 섹터 스파이더 펀드인데 현재 주가는 $39.51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단적으로 살펴보시면 주가 ETF 주가는 40달러가 안 되네. 네. 앞서 부담 지금 없어요. 그 금융주 개별 종목 그 주가 보셨지만 네. JP모건 체이스는 170달러 정도 음. 하고 있고 가장 저렴한 웰스파고도 뭐 40달러 이상이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ETF가 가격적인 매력이 좀 있지 않나 싶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2021년 들어서 수익률을 보면 5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산 구성 현황은 뒤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S&P 500에 속해 있는 금융주 65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주가가 그 운영자산 규모가 큰 ETF가 뱅가드 파이낸셜스 ETF VFH고요. 이 ETF도 금요일 날 기준으로 52주 신고가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XLF하고 차이는 XLF는 그 시가총액이 큰 종목 위주로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VFH는 미국의 금융 섹터에 속해 있는 거의 400개에 이르는 금융주에 골고루 투자하고 있다. 제일 이렇게 보시면 종목을 돼요. 많이 가지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뱅가드 ETF를 보시면 이제 저렴한 수수료하고 상당히 포트폴리오를 넓게 가지고 가서 다변화.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상대적으로 낮게 적죠. 네,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올해 누적 수익률 58%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이 KRE인데요. 네. 요거는 지역은행주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미국 지역은행주 132개에 투자하고 있고요. 현재 주가는 한 70달러 정도 되고 올해 누적 수익률은 35%가 조금 넘는데 최근의 수익률은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요거는 기회가 되면 나중에 따로 네. 지역은행 ETF 설명을 드리려고 네. 하고요. 그다음에 KBE, KBWB 등이 있는데 미국 주요 은행에 투자하는 ETF로 최근에 주가 수익률 올해 들어와서 누적 수익률을 거의 75% 내외 차지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뭘 좀 자세히 볼까요? 네, 이 중에서 이제 XLF를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운용자산 규모가 네, 가장 큰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대형 은행주 6개 네. 종목이 모두 들어 있어서 S&P 500 네, 안에 상당히 있어서 비중도 차지하고 있어서 네. 그 위주로 말씀드릴 건데 일단 최근 3개년간의 수익률을 살펴보면 지금 XLF 수익률이 파란색이고요. 그리고 스파이, 그러니까 S&P 500하고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S&P 500 수익률하고 비교했을 때 S&P 500이 최근 3년 동안 수익률은 한 66%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위에 있고 XLF는 56%라서 상대적으로 스파이 S&P 500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좀 그럼 수익률이 스파이 사야 되는 거 낮았죠. 아닌가요? 상당히 낮았죠. 근데 네. 요건 최근 3년이고요. 네. 최근 1년 동안의 수익률을 보면 그림이 완전 월등하게 차이가 달라지네요. 나죠. 지금 XLF 수익률이 거의 58%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그쵸. 있는데 반해서 스파이는 26% 정도 기록하고 있어서 거의 2배 이상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사실 네. 작년에도 장 본부장님이 금융주 왜 이렇게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많이 안 좋아하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많이 했죠. 그때만 샀어도. 근데 이제 그건 결과적인 얘기인데 네. 그 금융주 자체가 제가 봐도 재미가 없었어요 과거에는. 그러다 보니까 손이 안 가고 그다음에 금융주가 사실 보기에 개인들이 좋아할 만한 종목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싫어했는데 지금부터 관심 갖는 것도 좀 필요한 시기가 그렇죠. 아니고 포트폴리오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고 연준에서는 테이퍼링을 빠르면 올해 11월 중순부터 시작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테이퍼링과 금리는 별개다 이렇게 파월 의장이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2022년 하반기에나 한 번 정도 금리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데 하지만 시중금리는 상대적으로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 2022년, 2023년이 되면 금리에서 정상화는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 2, 3년에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금융주가 가장 현재는 매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네. 가장 많이 반영하는 종목 중에 하나로 XLF를 소개해드리는 건데 네. XLF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이제 섹터별로 좀 살펴보면 뱅킹 서비스 부분이 한 43% 되고요. 그다음에 보험이 30% 그리고 투자은행 부분이 한 2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재밌는 건 보험 부분은 버크셔 해서웨이가 상당히 크기 그러니까 때문에 지금 뒤에 종목 비중을 네. 보니까 버크셔 해서웨이가 12%가 네. 넘게 포트폴리오 안에 네. 있어요. 상대적으로 금융주 중에서도 그러니까 버크셔 해서웨이는 그 자산 기준으로 분류를 하면 분명히 이제 금융주 보험으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으니까 금융주로 보시면 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계속 가져가고 있고 네. 또 사업 포트폴리오도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워낙 많은 회사들을 또 보유하고 있어서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장 안정적인 모습이라서 12% 넘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거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적 순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모건 스탠리,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그리고 이제 블랙락, 흑석동까지 포함해서 네. 그리고 찰스 슈왑,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게 상위 10개 종목의 전체 비중의 53%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대부분 앞서 그 실적 발표 결과 보여드렸지만 실적이 좋고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종목들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 ETF의 주가 역시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두 종목 금융주에 관심 가져서 투자하시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다양한 금융주를 한 바구니에 담고 있는 ETF를 통해서 금융주에 투자하는 전략도 현재 좀 적절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 은행주고 뭐고 떠나서 실적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실적이 실적 안 좋으면 관련해서 뭐, 예. 네. 확인을 해본 예. 금융주 내용 오늘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 팀의 안석군 팀장과 함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